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대회에서 한 연설을 세계가 분석 중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시진핑의 영구 독재가 시작되는지, 대만을 무력 통일할 것인지 등은 세계의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잘한 것을 나열했고 잘못은 외부의 탓이라고 했으며 안보와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자신만이 지금 중국을 번영시킬 지도자라고 연설했습니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유권자의 49%가 공화당에, 44%가 민주당에 투표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성들도 낙태를 중요하게는 생각하지만 공화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여론조사를 한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12개월 안에 100% 경기 침체가 온다는 블룸버그의 경제 모델을 포함한 경제 뉴스가 바이든과 민주당을 강하게 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와 현실 경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 심리가 아니라 소비자 행동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강합니다. 융자받은 대학생 학자금 탕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방법무부는 의회 소환을 무시한 뒤 의회 모독죄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에게 6개월 징역과 20만 달러 벌금형을 권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는 하루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간 시설과 주거 빌딩을 이란의 카미카제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 시간 현재 미국의 탑 뉴스는 러시아의 또 다른 그 우크라이나 공격과 그리고 이제 이미 조지아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지아주에서는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그 같은 뉴스가 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월요일이고 주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놓치기에는 그 한 번 놓치면은 핵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 핵이 아니라 획이요. 뉴스의 획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스야 뭐 토요일, 일요일 내내 케이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접했을 텐데 아무래도 그 한인분들의 생활 패턴이 일요일에 뭐 교회 가시고 장 보시고 뉴스와는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중국의 공산당 대회 20회 공산당 대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일요일까지 이어지지만 현지 날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시간 동안이나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설은 서방 세계로 볼 때는요. 매년 미국에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캘리포니아 주로 따지면 주정연설, 시장은 시정연설을 하는 것과 같은데 공산당 대회는 5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했다. 그러면 국정연설, 주정연설, 시정연설에서는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죠. 그림을, 청사진을.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마찬가지의 연설을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중간중간 뭐 티도 마시면서 어떤 매체는 그 티 마신 것을 가지고 건강 이상설을 내놓는데 항상 독재 정권에서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뭔가 조금만 평이하지 않다 하면 건강 이상설을 내놓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2시간 혼자 내내 얘기하는데 저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물컵을 가져다 놓고 있는데 뭐 그것은 뭐 크게 봐야지 되는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공산당 대회에서는 중국의 공산당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서방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정 방향이나 여러 가지 목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인데 지도자 자체는 우리가 미리 다 중국에서 예고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뭐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어 있었던 것을 바꿔서 공산당의 어떠한 규정을 바꿔서 3회 연임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10년을 해왔고 그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7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을 선출을 하면 그 사람이 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내각으로 가고 공산당의 대표가 그 대표 자리가 주석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세계 경제 2위인데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는 대만은 어떻게 한다고? 통일에 무력을 안 쓴다는 말을 안 했네?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쓴다고 했네?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지금 먼저 이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질서 개편도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게 이제 시진핑의 얘기고요. 넘버 1은 3회 연임, 넘버 2는 중국의 부상한, 넘버 3는 대만, 그리고 그와 연결된 안보 이런 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거침없이 그 말을 했지만 뭐 저는 물론 영어로 된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중국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하는 거 들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몇 가지 이슈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것 그리고 그 얘기한 것의 함정은 무엇인가를 전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세계는 무엇을 봐야지 되는가 이런 순서로 전합니다. 첫 번째는 코비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 중국은 이 코비드를 막는 것을 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이 결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본인이 집권하는 동안 극도의 빈곤을 없앴다. 이게 2011년 또 지난해 기준으로는 뭐 하루에 개인 수입이 최저 2달러 30센트. 중국에 이만큼 차이가 큰 겁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또 엄청 비싼 옷도 입고 시계도 사고 가방도 메고 다니지만 지금 극빈 최저층을 하루에 2달러 30센트 버는 사람, 이것을 없앴다 지난 10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뭐 3, 4분기 경기 성장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연기했거든요.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홍콩의 그 시위를 서방 세계에서는 자유 시위를 억압했다고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질서가 회복되는 단계로 가는 것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만에 대해서 무력을 쓰지 않는다고 공약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때 가장 큰 박수와 가장 긴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외국의 내정 간섭을 강하게 비난한다. 이건 이제 미국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일 시기다. 뭐 키잡이 이런 예를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주 드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항해하는 우리의 전위에도 강한 바람과 거친 바람과 위험한 폭풍이 앞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그 경고를 하는데 이런 도전에 대해서 자신이 만든 어떤 정책으로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국제 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해서 그랬다. 미국 탓이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테크놀로지 공급에서의 그 차질 같은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얘기에 대해서 코비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비드 정책은 제로 토러런스라고 해서 이거 절대로 우리 있을 수 없어 해서 지금도 뭐 환자가 나오면은 중국에서는 전부 폐쇄를 시키잖아요. 폐쇄를 시키기 때문에 기업인들 불만이 많고 외국 투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크놀로지 회사라든가 그러면서 점점 공산당이 경제 계획과 개발에서
그 힘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는 앞으로도 잘해왔다. 미흡한 부분은 세계 다른 나라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5.5%로 잡았는데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한 3.2%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976년 이후에 최악입니다. 그때가 문화혁명이 끝났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19차 당대회를 했었을 때 5년 전이 지금보다 경제가 훨씬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코비드 같은 것도 없었었고 그래서 경제 데이터 발표도 연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대만에 대해서 무력을 쓰지 않고 통일을 하겠다라는 공약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 이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던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공산당은 1945년 그 당시에 공산당이 파워를 잡고 대만으로 장개석 총통 등을 내쫓고 할 때부터 대만은 우리 거다. 언젠간 우리가 가지고 온다. 통일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얘기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모든 지도자가 다 그랬습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더 강하게, 더 시급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이번 연설에서는 오히려 그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강한 말을 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 걱정은 없어졌고요. 그게 바로 지금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민족주의자에게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땅이었으니까 다시 가지고 와야지 된다 해서 만족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일 시기라는 것. 이건 이제 중국의 지도자, 역대 지도자들은 안으로 내치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럴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경제대국 2위이기 때문에 세계 질서를 미국식이 아니라 서구식이 아니라 우리식대로 개편하겠다. 우리식대로 그래서 뭐 실크로드도 하고 유럽과 무슨 또 손도 조금 잡으면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지금은 좀 어정쩡한 위치지만 조금 영향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중국은 그 세계 질서를 본인들이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서구가 우리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미국이란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미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올해에는 안보라는 말을 국가 안보라는 말을 10번 이상 했답니다. 무력을 현대화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러시아와 미국은 뭐 핵탄두가 뭐 4,000기도 더 넘고 중국이야 뭐 한 200~300기 정도 되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은 적어도 1,000기 정도는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무력의 현대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무슨 인공지능이라든가 아주 그 고급 단위의 뭐 반도체 칩에 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그 자주적으로 해야지 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걸 주도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은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을 해서 뭐 인공칩이라든가 배터리 제조 이런 것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어떠한 그 정책을 세울 때 꼭 무슨 뭐 한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이런 데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며칠 전에 얘기를 한 어떠한 그 세련된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정부가 허가를 내줘야지 되고 이런 것들은 중국 지금 테크놀로지 회사에 한국에서 일하다가 돈 많이 받고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대규모 테크놀로지 회사의 상당 부분의 CEO들이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다 해가 되는 겁니다. 미국인들에게도. 이런 점을 이 정도의 의도를 미국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야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난 10년 동안은 급진적인 그 변화를 원하는 무드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지금으로서는
내가 당의 지도자로 남아서 이 앞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해야지 된다. 나밖에 없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은 미국과 영국과 이제 주로 이제 영어권의 보도를 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지적을 하더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년 동안 잘한 모든 것은 나의 탓이요. 잘못된 모든 것은 미국을 포함한 외부의 탓이다라고 했는데 중국 내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처럼 해피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코비드 테스트를 얼마 전에 이 당대회가 있기 얼마 전에 지금은 이제 그 남자가 체포가 됐는데 배너 같은 것을 베이징 좀 떨어진 곳에 막 걸었는데 보니까 우리는 코비드 테스트 원치 않는다. 먹고 싶다. 우리는 먹고 싶다. 코비드 테스트에서 뭐 폐쇄하고 하면은 이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시위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드물고 그 같은 것을 또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소셜미디어 주체 회사에서 다 내려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컨트롤하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래 그 집착은 더 심해졌고 이번 그 연설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지금 중국에 오는 새로운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한 해결책은 당의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내가 삼선돼서 5년을 더 해야지 된다. 그리고 5년이 끝이라고 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에서는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장면들을 보니까 전부 마스크들을 했습니다. 2,300명이 모였잖아요. 중국 각지의 대표들이, 공산당 대표들이 2,300명이 전부 마스크를 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만 뭐 악수하고 뭐 연설할 땐 당연히 안 썼고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어렸을 때 마오쩌둥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워낙에 중국 공산당이었는데 마오쩌둥 시대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오쩌둥과는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뭐 공산당 엘리트에서 부총리까지 했었는데 평민으로 떨어지고 그때 몇 살이었죠? 시진핑이 16살 때 아주 시골로 뭐 산시성이라는 데로 가서 추방돼서 지내고 그때 또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해서 시진핑도 7년 동안 엄청 시골에서 뭐 농사 짓고 있잖아요. 75년도에 아버지도 복귀했고 마오쩌둥이 숨지고 나서 76년도에 아버지가 복원됐습니다.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고 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석이 됐었을 때 여러 가지 투표에서 저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다 하는 것도 있었고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게 과거에 일을 했는데 좀 우리가 잘못했었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주석으로 후진타오에 이어서 됐을 때 그런 점이 고려됐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나고 다른 5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연설을 한 곳이 바로 천안문 스퀘어. 천안문 스퀘어의 인민대 뭐라고 부르죠? 홀인데 인민대 무슨 뭐 아무튼 뭐 대홀 그 홀에서 연설을 인민대회당이라고 부르죠. 뭐 북한과 용어가 조금 비슷하니까 천안문 광장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당 그 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엔 사실은 그 천안문 그곳이 마오쩌둥에게 자신도 아버지도 당했던 그곳인데 본인도 그곳에서 마오쩌둥과 마찬가지의 더욱더 본격적인 독재로 내가 중국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면서 연설을 한다는 그런 아주 그 묘한 아이러니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부터는 뭐 미국의 선거를 조금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선거를 전해드릴 때 뭐 어느 지역에 어떤 선거에 어떤 후보를 일일이 다
아주 세세하게 전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전해드릴 때는 이게 미국의 흐름이구나, 추세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는데 그 전에 아주 그 눈여겨봐야지 될 여론조사 결과를 두 가지를, 하나는 경제에 관해서, 하나는 이 정치에 관한 여론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냥 막연한 등록된 유권자가 아니라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그 대학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49%가 반올림해서요,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했고 45%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9월달 한 달 전에 같은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민주당이 1%포인트 많았거든요. 그 사이에 내려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렸고, 남자는 45%가 민주당, 50%가 공화당, 여자는 47%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18살에서 29살 사이는 민주당이 좀 많습니다. 52% 대 40%, 30살에서 44세까지도 역시 민주당이 많네요. 50대 41%.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면서는 이제 이게 그 특히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층이 아니라 45세에서 64세까지 정말 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네요. 뒤에 60대 후만 빼놓고 거기는 오히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59%, 민주당 38%. 그런데 다시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48%로 똑같아집니다. 백인은 55%가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나머지는 45% 민주당. 히스패닉은 요즘 공화당을 많이 지지하기는 하지만 워낙에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60% 민주당, 34% 공화당. 흑인은 78% 대 18%, 역시 민주당이 많지만 이것도 공화당 쪽으로 조금 가고 있죠. 이거는 항상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학 졸업장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55%가 민주당, 공화당 41%. 그 대신에 이제 또 그 졸업을 그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은 54%가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39%고. 그래서 CNN 방송이 지난주에 조사를 했을 때 공화당 지지 48%, 민주당 43%였거든요. 뉴욕타임스가 같이 다 진보적이잖아요. 뉴욕타임스가 49대 45%. 그런데 이건 전국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그 감안을 해야지 되고요. 모든 지역에 따라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여성의 경우는, 무당파 여성의 경우는 민주당이 낙태에 엄청나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도 37살의 론 오피서를 하는, 본인이 무당파라고 하는 한 여성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나도 연방 대법원이, 내가 여잔데 가임기잖아요. 여잔데 무슨 뭐 낙태에 대해서 그런 판결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100%가 아니라 1000% 반대한다. 그러나 투표를 할 때는 낙태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고 지금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고 무당파 여성입니다. 그런데 9월 달에는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14%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낙태 판결이 나왔을 때, 오늘의 미국에서도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샤킹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이게 중간선거에서 사람들과 직접 생활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한 1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서 그것을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게 바람이 센데요. 민주당 쪽으로 많은 그 바람이, 순풍이 불고 있는데요. 라고 했다가 결국 투표 날이 가까워지면서 역시 문제는 경제야. stupid. 이게 이제 빌 클린턴과 아버지 부시 시대에 격돌했었던 그 이슈가 다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또 블룸버그의 일반적인 그런 그
그 모델 이런 것들보다도 경제학자 뭐 42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보다도 블룸버그가 레이티스트로 좀 전에 발표된 게 경제 전문가 블룸버그가 두 사람 아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앞으로 12개월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될 것을 100%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0월 현재 추정치가 9월 달에는 63%였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제 전문가 애나 원과 엘리자 윙어 이 두 사람인데 블룸버그에서 또 다른 이 두 사람이 아니라 42사람에게 물어봤을 때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 60% 월스트리트저널과 지금 같은 그런 수치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블룸버그의 이런 그 두 사람이 특별히 뭐 13개의 뭐 거시적인 무슨 뭐 리스트 등등을 점검을 해본 결과 그렇다 하는 그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는요. 미국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너무 걱정들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가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뭐 가솔린 값도 조금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한데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하면 좀 행동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행동은 또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선거니까 이 내용을 말씀드리죠. 선거에 의사당 그 폭동사건 조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의사당 폭동사건 그 조사위원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을 나와서 증언을 해라 했더니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소환장을 발부를 했는데 소환장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에 있었던 일인데 결국은 이게 쭉쭉 이렇게 뭐 재판이 오고 어떻게 저렇게 하고 해서 판결이 의회 모독죄에 대해서 그 배심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월 21일 선고 공판이 있거든요. 법무부가 기소했으니까 법무부는 그에게 20만 달러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20만 달러 벌금이라는 것은 이런 케이스로 의회를 모독했을 때 내야지 되는 최대 벌금이랍니다. 글쎄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잠시 뒤에 경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지난 주말부터 그 학자금, 그 융자금 탕감받는 것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마 그 관계 해당되는 그런 그 학생 융자를 받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웹사이트에 지금 제가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웹사이트가 이상하게 안 들어가졌어요. 그 studentaid.gov인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만 그날이 마지막이잖아요. 그 페이먼트를 연기를 9월부터 3개월을 또 연기를 해놨으니까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으시면 1월 달부터는 기본적으로 페이먼트를 내셔야지 되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뭐 개인 1년에 12만 5천 달러 미만 벌면 그러면 $10,000 그리고 뭐 $2만 달러까지 팔그랜트를 받았을 때 삭감받는 그런 분들이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기본적인 그 정보만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수입을 봐야지 되니까 세금 기록 같은 거를 적어야지 된다던가 링크를 해야지 된다던가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 그 보니까 적혀 있는 거 보니 체크박스네요. 항상 지금 이렇게 적으신 것이 사실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만 체크하면 되고 나중에 만약에 뭔가가 조금 실수가 있었다던가 할 때는 그때 그 수정을 하고 또 이 정부 측에서 추가로 인포메이션을 요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슨 뭐 세금 보고한 것을 다 이렇게 업로드 시켜야지 된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간단하게 신청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가 하고 전문가들이 물어봤더니 뭐 교육부 등등에 한 4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12월 31일까지 그 신청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요즘 LA 한인타운에서 보면은 정말 경기가 어려울 거야. 너무너무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시는데 미국인이 경제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과 그 심리요. 소비자 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확신지수, 뭐 컨피던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심리와 일반적인 행동, 돈을 쓰는 것 여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지 될 사람들은 잘 봐야지 된다는 건데 1년 이상 무척 그 우울한 기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뭐 부분적으로 업계에 따라서 밝은 느낌이 있는 것도 있었을 텐데 10월 14일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미시건 유니버시티의 어떤 소비자의 그 심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그게 6월에 최저에서 4개월 연속 나아졌답니다. 나아졌는데 최근에 뭐 에너지 값의 변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에너지 값은 올해 중반에 제일 비쌌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평균 한 20% 정도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소비자의 확신지수 같은 것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하는데 최고의 수치였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사적으로는 믿을만 했는데 보통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그 소비자의 지금 심리가 어떤가 하는 조사가 미시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의 조사와 컨퍼런스 보드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이제 리서치 그룹이잖아요. 컨퍼런스 보드와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이곳의 것을 소비자 심리를 많이 해서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18개월 전에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뭐 블룸버그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100% 경기 침체 온다 뭐 이렇게 했다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는요.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6번은 이 두 가지 인덱스가 적어도 10포인트 정도 내려갔었을 때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심리는 그런데 왜 돈은 계속 쓰지? 라는 거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의 인덱스는 뭐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사이에 40%나 내려왔습니다. 경제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내려가면 이거 걱정되는데 앞으로 돈 쓸 것도 있는데 하면서 돈도 안 써야 되잖아요. 같은 기간에 돈은 9.3%를 더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우울한 경제 무드는 부분적으로는 경제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요. 6월 달에 실업률이 3.6%였습니다. 괜찮은 거잖아요. 임금 상승은 지난해에 비해서 7%. 물론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이 8% 조금 넘으니까. 은행에 있는 그 돈이 은행 밸런스가 3년 전보다 50%가 많아요. 경기 부양책이다 뭐다 해서 그리고 어디 여행도 안 갔죠. 옷도 안 사 입었죠. 세이브 해놓은 돈이 3년 전에 비해서 50%가 많은데 소비자의 경제에 대한 신뢰 확신 같은 것은 아주 또 이상적으로 지금 낮잖아요. 오일 쇼크 때 1970년대보다도 낮습니다. 9.12 공격 사건 직후보다도 대공황 때보다도 코비드가 한창일 때보다도. 왜 그러겠습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밖에만 나가면은 느끼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5% 아래였습니다. 연준은 거의 2% 정도를 목표치로 잡고 지금은 그 목표치의 4%보다도 더 높으니까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1980년대 뭐 인플레이션이 14%였었을 때 그때도 있지만 그 80년대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한 뭐 4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의 심리와 뭐 은행에 돈이 있는 것과 행동 이 차이에서 행동에 초점을 조금 많이 맞춰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소심해지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쓸 거야 하고 물건도 조금 덜 사놓고 이렇게 소심해지면 나중에 돈 벌 수 있는 기회에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게 될 수가 있잖아요. 말하는 거에 내가 경제가 나빠질 것 같아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는가. 물론 주택시장 같은 데는 지금 이자율이 엄청 뭐 7%
거의 가까이 6.92%까지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이 갔으니까 거기는 주춤한다 하더라도 다른 많은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강하죠. 지금 실업률이 뭐 3.6%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은 돈을 쓰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소비자 심리 인덱스 이외의 다른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고 지갑에 돈이 있을 때, 그때까지는 걱정은 하더라도 돈이 있으니까 돈은 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저 같은 그 봉급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야 뭐 크게 뭐 운신의 폭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여러분들처럼 무슨 뭐 투자를 한다던가, 투자라는 게 사업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심하게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한 많은 또 그 경제 전문지가 뭐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렇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행동보다는 지금 마음이 훨씬 소심하다. 그 얘기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상하게 팍스뉴스가요, 여론조사만 하면은 그 여론조사에서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가장 높게 나옵니다.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아주 그 방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그 뒷받침을 해줬는데, 여론조사 결과만 나오면 다른 어떤 매체의 여론조사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추는 박스의 예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는 박스의 뭐 진행자 오피니언 리더는 엄청 바이든 대통령이 못한다만 계속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46%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의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높은 편이죠.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느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 안 드렸었죠. 39%인가? 네, 39%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다. 26%. 그 경제 가운데서도 또 따로 떼내자면 가장 많은 게 인플레이션 18%, 낙태는 그에 비해서 5%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힘이 점점 작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이제 그 오일 생산을 11월부터 하루에 200만 배럴씩 줄인다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분노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돼 라고 하니까 또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아니 근데 미국이 뭐 한 달만 연기해달라고 하더니 뭐 중간선거 지나고 나서 해달라는 뜻 아니었어?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민주당인 그 상원의 그 리처드 브루멘틀, 이분은 굉장히 그 중도적인 성향이 조금 많죠. 상원 무기위원회 소속입니다. 1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판매를 금지해야지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 그 오일 생산을 줄이기로 한 결정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블루멘탈 의원은 더 중요하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그 무기를 팔면은 러시아에 미국의 국방 테크놀로지를 전할 수도 있다. 전한다는 게 아니라 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동안은 그걸 금지해야지 된다. 그리고 나서 또 판단해보자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뭐 휴전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러시아가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즘 아무리 무슨 그 미사일 공격을 하더라도 그 미사일이 잘 맞지 않잖아요. 지금 나온 것 보니까 아파트먼트를 공격을 했네요. 아파트먼트도 공격하고 무슨 드론으로는 그 이란에 그냥 폭발해버리는 카미카제 드론으로는 기관시설 같은 거 키브에 있는, 그래서 키브 그 수도가 전체적으로 막 연기가 검게 그슬리고 이랬다고 하는데 대규모 공격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뭐 더 이상 막 쓸 무기도 많이 없고요. 그렇게 하고 하루 만에 이 같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행도 얼마나 낮게 하던지 우크라이나 경찰이 지상에서 드론을 총으로 쐈을 정도라고 하니까는요.
사람들은 방공호로 대피했고 그 경황 없는 중에 한 사람이 숨졌고 요즘에 이제 그 러시아가 어떠한 뭐 드론이 됐건 미사일이 됐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그 사망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사망자도 적고 그리고 명중률도 적고 그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것을 딱 그 뭐 요격한다던가 하는 그 비율은 상당히 높고 여기에 뭐 물론 우크라이나의 무기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간 무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려는 제대로 이거 아껴서 명중시켜야지 하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많이 작용할 텐데 지금 그런 형태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적이 우리의 도시를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정복자는 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 세대까지 비난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We shall overcome이네요. 도시 전체가 검은 연기로 덮이고 막 불이 나고 하는 것들을 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236일, 오늘 237일째입니다. 전쟁.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내 탓이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고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설령 미흡한 점이 있다면 내 탓이 아니라 뭐 국방장관 탓이야, 누구 탓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러시아군이 아직 훈련을 충분히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병을 한 그런 사람들을 최전선에 지금 가져다 놓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건 이제 미국과 영국의 정보국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내부가 만약에 러시아 내부에서 이렇게 지고 있는 것이 점점 군인들에 의해서 그 서방 세계에 나와 있는 부자 러시아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래서 설령 그 엘리트가 뭐 딸이면 아버지는 푸틴 대통령 옆에 있어도 용감하게 밖에서 무슨 영국이라든가 이런 유럽에서 그 나라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트들도 야 이러다가는 옴박 뒤집어 쓰겠네. 다 내 탓이 되는 거네. 나 숙청당하는 거야? 나 숨지는 거야?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미 어느 정도 러시아도 경제 제재에 대한 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들의 자산도 줄어들고 있고 자산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게 되고 그게 이제 엘리트에서 고통이 시작돼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까지 내려가죠. 물론 징병 이런 것은 엘리트 부자들 도시 사람들은 아니고 시골 뭐 변기도 생전 처음 본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고 죄수 이런 사람들로 하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엘리트부터 잃어버려서 일반 사람에게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일반인들이 아니 내 자녀가 명분 없는 전쟁에서 숨져야지 돼? 이런 것을 알 때 엘리트들도 나도 숙청당해? 이런 거를 알 때 정권 교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난 주말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 칼럼 리스트를 통해서 이 푸틴 주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디플로맷에도 뭐 한국의 동서대학교의 어떤 교수가 아마도 이 푸틴도 김재규 최측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총을 쏴서 암살한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몇 개국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대리모를 허용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지금 그게 다시 시작됐답니다. 생명은 계속 돌고 전쟁이 있어도 또 할 일은 하고 강혜신이었습니다.